안녕하십니까. 원예치료사 김종규입니다. 오늘은 원예심리상담, 원예치료의 주요 4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활동 환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원예에 대해서도 또 대상자에 대해서도 또 원예치료 또는 원예심리상담 전문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활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환경이 왜 중요한 요소냐? 실질적으로 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예를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이 원예 활동 자체가 효과를 주지만은 사실 이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졌을 때에 이 원예 활동이 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상황이 안 좋은데 굉장히 번잡스럽고 분주하고 산만한 그런 분위기라면은 이 효과를 제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그러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또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활동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 자신들도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려면은 이 환경적 조성이 잘 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따른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있어 가지고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육심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상담적으로 또는 치료적으로 이 원예치료, 원예심리상담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집단 역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론은 상당히 이제 긴 이론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마디로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또는 개인 또는 관계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집단 역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집단이 우리가 원예치료, 원예심리상담 집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그 개인 심리적인 어떤 그런 변화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든가 아니면 활동에 방해를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상담적으로 얘기해서 전이나 역전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 역동, 개인적인 심리 역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인관계 역동은 관계적인 상황, 서로 그 집단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되는 어떤 행동들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들은 관계적인 역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이 역동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촉진을 하느냐,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또 충분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역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 심리에 대한 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심리 상담적 차원에서 집단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이제 원예 집단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차원의 그러한 그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심리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원리를 이해할 때에 이 환경적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에 대한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효능감입니다. 이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활동에 대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어떤 그로 인해서 일어날 좋은 효과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효능감은 먼저 이제 우리 전문가 자체의 효능감이 있고 자신의 효능감이 있고 또 대상자들의 효능감이 있습니다. 전문가 자신의 효능감은 스스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해가지고 뭐 잘할 수 있을까? 대상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열악한데 힘드는데 에이 뭐 대충 하고 말지 라고 했을 때와 야, 오늘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좋은 효과가 일어날 거야. 오늘 이러한 좋은 방법으로 내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 라고 자신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상자의 효능감입니다. 대상자들이 오늘 이 원예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치료와 치유와 정말 우리가 힐링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참여하는 것과 뭐 아유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별거던데 뭐 하면서 참여하는 것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예 활동, 원예 심리 상담 또는 원예 치료 전문가가 활동을 시작할 때에 이 대상자들에게 효능감을 먼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효능감을 바로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 관리자라든가 거기에 학교나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잘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대상자들에게 먼저 전달이 돼서 대상자들이 이 모임에 딱 모였을 때에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앉아서 이 활동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자체가 바로 대상자의 효능감을 발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효과는 그냥 가서 수업하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학습이에요. 이 협동학습은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협동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단협동에서 보면은 또 대상자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이 협동학습이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의 형태를 이 타원으로 가진다든가 아니면 사각으로 가진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 형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든가 또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모듬 학습, 모듬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4명 내지 5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할 때에 그 모듬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지 못하였던 이 가치 개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협력하고 또 모듬끼리 역할을 분배하고 또 역할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기 역할에 충실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협동학습으로 할 때에는 이 원예치료사, 원예심리상담사는 미리 그 안에서 이 모듬 안에서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 모듬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활동도 함께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효과를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원예활동과 창의적 원예활동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가로서 우리 원예심리상담사나 원예치료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인식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공간 배치나 아니면은 자기의 방법이라든가 고유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준비된 대로 그렇게 다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그러한 생각들을 좀 더 활동에 우리가 함께 부여해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한 어떤 방식을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갈 때에 이 자기주도적인 원예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창의적 원예 활동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예 치료사가 원예 심리 상담사가 나름대로 이 창의적인 활동들이 이 활동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본인 자신도 창의적인 생각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이 교육에 있어 가지고 이 교과 중심적으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그냥 풀어놓고
해나갔을 때 여러분 오늘 좋았어요? 하면 예,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험 중심적으로 나갈 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창의적인 활동들이 그 활동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대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은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더 좋은 원예 치료, 원예 심리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원예 활동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 환경, 이 환경이 잘 조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 속에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효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원예 치료, 원예 심리 상담 활동을 했다면은 지금 했던 활동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이런 활동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하고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좋은 원예 치료의 원예 심리 상담의 상황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예 심리 상담, 원예 치료의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또 실제적인 실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 상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